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정성이 귀신이니 정성이란 나무나 바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두커니 서서 일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연스럽게 쓰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를 때마다 바로바로 챙기는 것을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일식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건강도 마음을 자연스럽게 써야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조한 계절이 되면 만성적인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 탓일까요? 가려움증 원인과 또 요거를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이 가려움증은 일차적인 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원인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음혈이라고 하는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산약과 건지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두 번째는 체내에 열이 많이 생성이 되거나 바깥에 이제 더운 곳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는 난방을 좀 세게 틀면 얼굴이 좀 땡기고 피부가 좀 땡기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한방에서는 열에 의해서 피부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말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내부에서 이제 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있고, 우린 또 하나 요즘 살면서 스트레스 화날 때는 열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양이나 태양인 체질처럼 원래 열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열을 꺼줘야 피부의 건조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천문동과 맹문동을 차요법으로 연하게 해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음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산약과 건지화, 또 열이 많은 경우엔 천문동, 맹문동으로 달인 한방차가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게 되지만 병원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호흡이 빨라지고 숨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는 이 호흡곤란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정상 호흡은 분당 몇 회인가요? 분당 이제 12회에서 이제 20회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숨을 이렇게 내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는 게 호흡이 되기 때문에요. 이 호흡이 좀 빠른 분이 있고 호흡이 좀 느린 분이 있기 때문에 12회에서 이제 20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왜 과도하게 숨쉬기 힘든 상태가 됐을 때 호흡 곤란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호흡 장애의 정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호흡 곤란은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정의는 일단 숨이 그냥 이상하게 쉬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숨을 쉬거나 숨을 내쉴 때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숨은 쉬어지고,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숨은 쉬어지는데 내가 좀 걸어가는데 좀 숨이 차다? 숨이 잘 안 들여 마셔지네. 이 느낌이 나타날 때, 숨이 뭔가 내가 이상하게 느낄 때, 이 증상을 바로 이제 호흡곤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숨쉬기 어렵고 불편한 상태인 이 호흡곤란, 이 증상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하는 분들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좀 걸으면 좀 숨이 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숨을 잘 쉬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 또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는데 숨이 안 들여마셔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호흡으로 인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숨이 차다. 좀 걸으면 이제 숨이 가쁘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호흡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호흡장애의 원인을 이제 한방에서는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숨을 쉰다 그러면 이제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호흡기 내과 이렇게 말할 때 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폐라든지 이제 심장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우울과 울화가 이제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방에서는 이제 기천, 화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목에 가래 끓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좀 많이 받거나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두드리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좀 걸을 때 이렇게 숨이 차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우울과 울화는 결국 이제 정신적인 요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방에 이제 특징적인 것 담적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목에 가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에 가래가 있는 경우를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담천, 목의 이제 기관지 쪽에 가래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숨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이 차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담배,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에 가래가 생기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이 담천이 많이 생깁니다. 그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게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고 대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불순물로 남아있을 때 동의보감에서는 담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특징은 담천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우울이나 이제 울화로 생기는 호흡곤란은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대체적으로 안 나는데 이 담적으로 발생하는 호흡곤란은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또 나거나 우리가 기침하면서 숨이 차면서 가래를 뱉을 때 가래가 바로바로 잘 나오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배가 차고 복부가 비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이 복부를 원기의 이제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복식 호흡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율동 운동을 해서 배를 쭉 허리 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숨을 내쉬는 거고 그 다음에 배꼽을 앞쪽으로 내뱉으면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데 몸이 차거나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옆에서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보면 자신이 젊었을 때는 배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가 좀 나오고 체중이 좀 증가하다가 보면 우리가 조금 빨리 걷고 그러면 전에와 다르게 호흡이 좀 가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심장이나 폐의 문제가 아니고
몸에 이제 적정 체중 이상으로 비만하다든지, 특히 비만을 해도 한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복부가 차면서 차다는 것은 이 운동이 안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부가 많이 나와 있는 경우는 배꼽, 허리까지 배꼽을 안쪽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복식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숨이 찬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의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한 40% 정도, 특히 연세가 60세 이상 넘으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이 이 증상인데 기력이 소진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단기증, 소기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지병이 있는 경우에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는 경우에 숨이 안 쉬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이 쉬려면, 숨을 쉬려면 우리 흉곽을 이렇게 넓혔다가 좁혔다가, 넓혔다가 좁혔다가 해야 되는데, 이 힘을 넓히려면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이 힘 자체도 없기 때문에요. 넓어지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배꼽을 안으로 쏙 들어가야 숨을 내쉬면서 숨이 짜지면서 호기가 되는데, 이 호기도 안 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표현을 해서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가면 별 이상 없고, 그래서 얼굴 혈색을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혈색이 없고, 또 맥관을 누르면 맥관이 쑥 꺼져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기력이 소진이 되어서 호흡곤란이 오는 이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호흡장애 원인 5가지로 나눠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질병이 있는 경우에 호흡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이 심장에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 경색이라든지, 심부전, 그 다음에 이제 폐로 인해서 천식, 요즘 이제 코로나 증상이 또 걸리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오잖아요. 네. 만성 폐쇄성 이제 폐 질환이라든지, 기흉이라든지,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또 하나 콩팥의 기능이 완전히 안 될 때 또 숨찬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게 빈혈 증상이 있을 때 이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제가 빈혈, 병원에서 피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있으면 꼭 좀 걸을 때 좀 과도하게 걷거나 예전하고 다르게 숨이 좀 찰 텐데요. 그러면 아니 제가 숨찬 증상은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고 다르게 조금 호흡곤란 증상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왜 빈혈이 있는데 호흡곤란이 옵니까? 이렇게 선생님 물어봅니다. 이 몸 안에 우리가 숨에서 있는 폐에서의 기능은 폐로 산소를 받아들여서요. 우리 몸에 이제 적혈구, 즉 헤모글로빈 안에 여기에 산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투수하고 포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수가 공을 던져야 되는데, 이 산소가 공을 던져야 되는데 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이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빈혈을 치료하고 빈혈이 개선이 되면 이 호흡곤란은 자동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숨쉬기 불편한 호흡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호흡곤란은 정상 호흡보다 많이 하는 과호흡도 나타나잖아요. 네. 호흡수가 많아지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호흡수가 많아지면 호흡을 계속해서 내뱉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적정량의 비율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자꾸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면 내 몸의 혈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폐하가 7.4로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요. 이때는 뇌에서 호흡 중추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수를 느리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심하게 되면
폐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신이라든지 이제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건지 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찬 경우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르게 내가 움직일 때 숨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료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동료는 똑같이 계단도 올라가고 산도 잘 올라가고 예, 지하철 계단도 올라가는데 나는 그 친구를 그 동료를 또는 아내를 남편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 바로 병원에 가야 되고요. 특히 또 누워 있는데 숨이 찬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스스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호흡 장애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 중에 만약 한 가지만 나타나도요, 일반 호흡기내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응급실에 가서 바로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첫 번째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촛불 자체도 끄기가 힘들다. 내가 호흡에 의해서 숨을 내쉬는 힘에 의해서 촛불을 꺼야 되는데 이 힘 자체가 없게 됩니다. 예, 세 번째는 활동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이제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난다. 네. 네 번째는 이제 호흡곤란과 함께 흉통이라든지 가슴에 뭔가 압박감이 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호흡곤란과 함께 이제 몸살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폐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말씀드린 이 자가 진단법으로 호흡장애 잘 체크해서 적절한 병원 진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흡장애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예, 호흡곤란은 우리가 음식은 뭐 하루 이틀 못 먹어도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숨은 잠깐만 못 쉬어도 예, 뇌사 상태에 올 수가 있고 우리 생명에 지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치료하는 게 필요한데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 호흡에 관련된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심장하고 폐 쪽이기 때문에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이제 폐렴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신부전이라든지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 콩팥 기능 신부전 증상으로 예,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꼭 선생님한테 예, 건강검진 할 때도 꼭 문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진료를 정확히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곤란에 대한 건강 팩트체크 첫 번째입니다. 호흡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폐활량 검사를 진행한다. 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예, 이 폐활량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고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으로 인한 천식인지 폐로 인한 천식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호흡곤란 증상을 내가 좀 숨이 안 쉬어진다 뭐 이런 증상을 말했는데 선생님이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호흡곤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숨쉬기 불편할 텐데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숨쉬기 당연히 이제 이 후두에 염증이 네. 생기면 후두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이 이제 붓고 특히 이제 편도도 또 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도라든지 이제 후두에 염증이라든지
목이 좀 아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바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적절한 치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호흡곤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다. 오, 맞아요. 코로나 증상 중에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체온이 높아지면서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오니까 호흡곤란 증상이 오기 전에 항상 우리 체온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체온은 뭐 좀 높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몸살기가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호흡곤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화병이 있으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다. 왜 울화가 치민다고 하죠. 네. 그럴 때 막 가슴, 심장이 답답하곤 하는데. 네, 그렇죠. 우리 이제 어머님들 또 연속국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면서 헉헉대고 또 가슴이 아파서 잡고 이제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 화병이 있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니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면 당연히 피를 통해서 산소 공급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호흡곤란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호흡곤란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호흡곤란 증상만으로 심장 질환인지 폐 질환인지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초음파라든지 아까 폐활량 검사를 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그냥 스스로 이건 그냥 폐병이야, 이건 내가 심장이 좀 약해서 그래 이렇게 진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호흡곤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호흡곤란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원인이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한 가지씩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2가지, 3가지, 4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질병이 있는 경우인데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호흡곤란이 있는데 심장성 천식이다, 협심증이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다, 폐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2번째는 우울과 울화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먼저 호흡곤란 증상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가 나거나 뭐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냥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면서 분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장이나 폐 다른 질병에 의한 그 호흡곤란이 아니라 그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울증은 오히려 기를 소통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울화 증상이 있을 때는 화를 꺼주는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담적입니다. 내 몸 안에 이제 담음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외부적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눈 밑에가 다크서클이 진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염이 있는 경우에 이쪽 코에 이제 비염 때문에 당연히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비염이 없는데 다크서클이 진해졌다, 연해졌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차를 타면 좀 멀미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린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산후에 임신에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 임신 중에 입덧을 좀 많이 했다. 이런 분들이 몸 안에 담적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비위에서 소화 기능을 잘하고 대장 기능에서
내 몸에 불필요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내보내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과 대장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배가 차고 이제 복부가 비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복부가 비만하고 배가를 만졌는데 차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뜸 치료를 해줘야 배가 더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밥을 뭐 2공기 먹고 누워서 자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침이 때가 되면 배가 바로 고픕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50, 60 넘어가면서는 식사를 좀 많이 하면 먹는 대로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굶어도 배가 잘 안 들어가요. 이 경우가 바로 뭐냐면 배가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꼭 뜸 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식사를 조절하는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한방에서 이제 가장 장점인 기력 저하입니다. 동의보감의 기문에 호흡문에 보면 단기증, 호흡이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기증은 아예 기운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합니다. 숨을 내뱉은 것도 잘 안 되고 들이마시는 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이 숨을 잘 안 쉬어지고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면 별 이상은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기력이 오장육부 중에서 간신비피신 중에서 어느 쪽의 장부의 기가 이제 약한지를 따라서 이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호흡곤란의 이 치료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한방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여자 62세 기력 저하로 인한 호흡곤란 치료 사례입니다. 네. 망진상 눈에 힘이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눈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눈이 약간 졸린 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진은 약했고 1분의 맥동수는 66맥이었습니다. 소화나 이제 대변은 보통이었고 소변은 약간 덜 시원하시다고 하셨고 현재 이제 병력은 5년 전부터 알레르기 피부로 인해 가려워서 주기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골다공증약 복용 중이시고 혈압은 100에 60이었습니다. 주 증상은 3년 전부터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았지만 이상소견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자꾸 눕고만 씻고 의욕도 없고 8시간 서서 일을 하시는데 매일 이 8시간 서서 일하는 거 외에도 매일 30분에서 60분 걷는 운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분은 일이 끝나면 기운이 빠져서 집에 가면 아무 말도 하기 싫다고 하셨고요. 간혹 배심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피로할 땐 이분은 먹는 것보다 일단 자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망진상 눈이 졸립고 또 맥도 약하고 또 퇴근 후에 말할 힘도 없고 배심도 빠지는 이제 현상이 있는데 8시간 서서 일하고 거기다 운동까지 하니까 체력이 과도하게 이제 노곤상이 온 겁니다. 노곤상은 내 체력보다 몸의 에너지를 이제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과 더불어 숨이 쉬어지지 않는 현상은 기력 저하로 발생한 단기증과 소기증에 속하는 이제 호흡곤란으로 진단을 해서요. 이제 원기 보하는 약 50%, 그 다음에 노곤상 보약 50% 비율로 4개월 투약 후 치료를 완치한 사례입니다. 네. 이 호흡곤란 한방치료법의 한방치료 실제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호흡곤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호흡곤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우리 최진윤 박사님께 방송 중에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호흡곤란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이 호흡곤란도 음량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울과 우라로 발생한 호흡곤란에는 귤피 16g과 구감초 4g, 그래서 4대 1의 비율로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을 12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5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이 차요법을 아침, 저녁 식사에 상관없이요, 약간 따뜻하게 해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기력 저하로 발생한 호흡 곤란에는 황기와 오미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각각 10g씩 넣어서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력 저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이제 식사하고 먹는 것보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출출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 잔 마시고 저녁 식사 하시기 1시간 전쯤 해서 하루에 이렇게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력 저하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네 가지 차요법을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귤피 5g, 감초 5g, 오미자 5g, 황기 5g 해서 각각 물을 1500cc 넣으시고 이때는 한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120cc 나오면 좀 내가 좀 몸이 힘들다 이런 증상이 나온다, 그럼 몸이 힘들 때 복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라지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도 호흡곤란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인가요?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우울과 울화로 발생한 호흡곤란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귤피와 구감초가 들어간 네. 4대 1의 비율로 한번 감사히 마셔보겠습니다. 네. 약간 매콤한 맛이 있네요. 네. 여기 이 귤피는 살짝 매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자연의 귤은 우리가 주로 신맛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안과 밖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귤이 시다. 그러면 바깥쪽 귤 껍질은 약간 매콤해야 음양의 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귤 껍질은 약간 매콤한 맛이 있으면서 동의보감에 보면 가슴의 기를 소통시켜서 기를 밑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감초는 감초를 살짝 볶은 건데요. 네. 이 구감초는 동의보감에 보면 맹문에 나오는데 이 결대맥이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될 때 이걸 안정시켜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매콤한 거 먹고 싶고 우리가 우울할 때는 좀 단 걸 먹어서 기분을 조금 전환시키려고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방도 그런 의미에 의해서 처방이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귤피와 이제 구감초를 4대 1의 비율로 넣어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요, 이 기력저하로 발생한 호흡곤란의 경우에는 황기와 오미자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재인가요? 특히 이제 황기는 우리 삼계탕 할 때 우리 어머님들이 자제분들 또 남편분들 또 이제 본인의 이제 원기를 보강해서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를 보강을 하는데 황기는 그냥 우리가 기운이 없어서 밑으로 축 처질 때 손발에 그냥 힘이 없다, 걸어갈 힘이 없다,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면 좀 힘이 들다 할 때 이 황기를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황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자궁이 밑으로 빠진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항문이 밑으로 자꾸 처지는 느낌이 있을 때도 이 황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호흡곤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으로 산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산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폐에서
산소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폐기를 좋게 하는 게 이거 오미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미자는 동의보감 본초문에 보면 폐를 따뜻하게 하고 폐활량을 늘리게 하면서 기침도 멈추게 하고 천식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숨이 차는 증상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요. 이 원기, 기력 저하로 특히 이제 호흡이 숨이 잘 안 쉬어진다 했을 때는 이 황기와 오미자를 각각 10g씩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지금까지 우울, 울화로 발생한 호흡곤란과 기력 저하로 발생한 호흡곤란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만나볼까요? 이 호흡곤란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무엇이 있을까요?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과 울화로 발생한 호흡곤란에는 전중과 음능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전중은 양쪽 유두에서 쭉 해서 일자로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배꼽에서 위로 올라가서 십자가처럼 딱 만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5회 이용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음능천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음능천은 무릎의 내측의 안쪽에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황제의 내경의 이제 영추의 침구편에요. 질병이 있는데 머리라든지 가슴에 질환이 있을 때 이 음능천이라는 혈자리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엄지 손으로 해서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으로 이 혈자리의 지압법을 10초씩 5회 5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기력 저하로 발생한 호흡 곤란에는 일단 산소를 잘 흡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을 잘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폐와 위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태연혈과 족삼리입니다. 네. 태연혈은 본인의 이제 엄지 손에서 볼록한 부분에서 약간 들어가면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맥 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맥동처, 맥이 이렇게 팔딱팔딱 이렇게 뛰는데, 맥이 뛰는 부분을 본인의 엄지손으로 해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 가볍게 눌러서 뻐근할 정도로 해서, 여기는 10초간 안 눌러도 되고요. 5초씩 해서 5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족삼리는 양쪽 무릎에 이제 바깥쪽에 오목한 외슬안에서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이 족삼리니까 이 부분은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5회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힘들다, 기운도 없다 그러면 이 네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먼저 태연혈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전중혈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음능천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호흡곤란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머님.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이제 새해 밖에서 64세고요. 네. 키는 56, 7,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54. kg. 우리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상담하고 싶은 거는요. 네. 이제 걸쭉한 침에 대해서, 예. 네, 제가 걸쭉한 침이 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나이 먹어서 그냥 이런 게 현상이 생기나 보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병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상담 좀 해보려고요. 목에 이물감이 늘 있고요. 네. 가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주 이렇게 침을 뱉어야 되는 네. 네, 그런 증상이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거가 네, 한방으로 해서 다뤄야 되는 건지 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예. 궁금해서 상담 좀 드렸어요. 예. 지금 그 걸쭉한 침이 네네. 있고 이제 이물감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 목에 이제 가래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자주 좀 네네네. 뱉으려고 하시잖아요. 네, 네네. 예, 그러면 그 뱉을 때마다 그 침 네. 자체가 좀 걸쭉하게 나오신다는 겁니까? 네, 가래 같은. 네, 가래 같은 데가요. 네네네. 그 목에 이물감은 언제부터 그러세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심했어요, 제가. 무심고 있다가, 예, 이것도 걸쭉한 침도 일종의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집중적으로 느낀 건데, 이렇게 좀 피곤하면 더 그런 것 같고, 예, 어떤 때는 침이 이렇게 걸쭉해가지고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느낌? 예, 더 심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냥 예. 저절로. 그 이물감이 있는 게 한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까? 3년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네, 이 이물감 때문에 대부분 네.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진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네. 검진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그 걸쭉한 침으로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목에 이물감으로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예. 지금 저하고 이렇게 그냥 통화하는데도 네. 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목에 뭔가 걸려 있는 느낌이 있으세요? 약간 있어요. 예. 가슴은 그래서 답답하지 않, 예? 침을 그래서 자주 뱉게 돼요. 예. 그건 그러니까 지금 걸쭉한 침의 문제가 아니라 목에 네네. 이물감이 있고 어떤 때는 좀 가래가 잘 뱉어지기도 하고 이물감이 네. 어떤 때는 네네네. 잘 안 뱉어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가래가 좀 같이 뱉어지면 이제 침 자체가 조금 탁해지는 거고, 예, 그렇지 네. 않을 때는 침이 좀 맑아질 때 하고, 아까 몸 네네. 컨디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이 경우에는 네네네. 이제 그 스트레스나 우울감, 우라 이쪽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평상시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한 번씩 이렇게 뭐 잠깐 1, 2초 동안 통증이 온 적은 없으세요? 있어요. 예. 예, 이제 근데 예. 그건 좀 한참 됐어요. 가슴이 그런 적은. 네, 이제 우리 지금 한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3년 이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예. 충분히 그런 기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어쩌다 한 번씩 콕 쑤시고 이런 증상도 있었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증상은 거의 한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병원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병원에서 지금 특별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 있으세요? 당뇨약 먹고 있어요. 네. 저 고지혈증 약하고. 고지혈증 약하고. 네. 수술 받으신 당뇨약은 예. 네네 수술은 자궁 적출한 적 있고요. 예. 당뇨약은 언제부터 복용하세요? 16년 말부터 먹었어요. 예. 고지혈증 약은요? 고지혈증 약은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먹다가 의사 선생님이 또 저절로 끊어줬어요. 예. 그래서
그냥 당뇨약만 먹고 있다가 요번에 건강검진 받고 나서 8월 달인가 건강검진 받고 나서 예.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고지혈증 약도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지금 예.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뇨하고 고지혈증량 그 증상만 있고 나머지 지금 건강검진 받을 때 다른 이상은 안 나타나는 거죠? 네네네. 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지금 전에는 그냥 먹고도 소화도 잘 시켰는데 요새는 먹고 나면 밥을 양을 많이 먹질 않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배불러요. 예. 그러면 예, 그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르면 목에 이물감이 좀 더 심해지는 느낌이 있으세요?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그때 이물감이 좀 덜 느껴지시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배 않고요. 고프고 부르고 고프고에 상관없이 목에 이물감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아니요, 매일 아니에요. 2, 3일에 한 번? 예, 2, 3일에 한 번 보면 시원하세요. 네네, 잘 봐요. 2, 3일에 네. 한 번 볼 때는. 네. 지금 이제 그 식사는 하루에 몇 끼 하세요? 3끼 하죠. 네. 식사할 때마다 배 고프세요? 그냥 예, 때 됐으면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 지금 시간을 예, 지켜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많이 배고플 때까지 있어서 먹질 않아요. 예, 그냥 때가 돼서 드시는 거죠? 또 어쩌다 있는데 예. 막 배고파서 이러진 않아요. 예. 지금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음식을 좀 적게 먹어야 지금 편하시잖아요. 많이 드시는 게 네네네. 아닌데. 네네네. 예, 그런 거 이제 위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고 위장에서 이제 식도를 따라서 이제 역류하는 역류성 지금 식도 질환도 같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현재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은 한방에서 이제 매핵기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뭐 마음이 좀 편치가 않을 때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슴이 콕 쑤시거나 가슴이 답답한 것, 예, 이 경우가 한방에서는 이제 개심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심통하고 지금 매핵기하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 질환을 같이 치료해야 되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 네, 창출. 탕출? 예,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진피. 예, 적으셨어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길경. 길경. 예, 그 다음에 지각. 지각. 예,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5g씩. 예, 그 다음에 원래 좀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늘은 아닌데 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이 매운 거 말고요. 그냥 약간 좀 네네네네. 얼큰한 거 어느 정도 드실 수 네네. 있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생강 2쪽 넣으세요. 여보세요? 예, 안 들리세요? 네, 지금 잠깐 500원 하고 그 뒤에 못 예, 들었어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그 생강 크기를 그쪽으로 해서 2쪽 넣으세요. 생강. 예, 예. 네네네. 예, 그러면 그 지금 제가 불러둔 차에다가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1500.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네. 끓이세요. 중간 불로 30분. 예, 그러면 그게 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그러면 120.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그 네. 식전, 식후에 상관이 없이 편할 때 드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식사를 하루에 3끼 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때가 됐는데 배가 많이 안 고플 때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때는 원래 식사 양보다 반만 하세요. 내가 지금 먹는 양보다. 예, 예.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3개월 후에. 네. 네, 어머니. 네네. 네, 말씀드린 진피가- 한방차로. 네, 어머니. 네네. 말씀드린 한방차로 목 이물감
해소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딸입니다. 네, 자녀분 상담. 자녀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1살이고요. 네, 키는요? 160, 몸무게는 54. 킬로그램이시군요. 네, 우리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따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생리가요. 예. 직장 다닐 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좀 생리가 안 나왔었는데 한 2년쯤 쉬니까 생리가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작년에 예.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백신을 예. 맞으니까 제 날짜에 2개월 나오는 그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안 나와요, 지금까지. 8월 15일 그때 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근데 다음 주에도 백신 3차를 또 맞아야 되는데 예. 이 백신을 맞으니까 밥을 그래도 득디는 먹었었는데 한 끼 그것도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도 잠을 많이 자고 막 사람이 무기력해진다고 백신을 맞으니까 생리도 안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거 맞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끔 아랫돌이 거기에 전기가 나요. 예. 그 전서부터 생식기 옆에가 나다가 엉덩이 쪽에 나다가 막 그렇게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예. 음식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인스턴트 그런 거 못 먹게 하고 좀 음식도 많이 주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박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지금 그 백신은 원래 맞았던 데 가서 거기 이제 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진료를 하고 이제 백신이 놓을 상황이 되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2차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연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백신에 대한 것은 그 전에 백신 맞았던 그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성분들이 아래쪽, 예, 그러니까 질 부분 생식기 쪽에 이렇게 헌대라고 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래 자궁 쪽이 이제 차서 그쪽 생식기 쪽으로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음식인데, 지금 따님이 지금 그때 이제 제가 불러든 그 한약도 소화가 좀 덜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한의원에서 이제 먹은 지금 약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우선은 그 가까운데 직접 가서 침 치료나 뜸 치료만 받으면서 거기 선생님한테 지금 따님이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건지 이렇게 조절을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님이 지금 위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리를 2개월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이제 자궁이 차고 약하기 때문에요. 이제 이에 대한 진료는 직접 그 맥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진을 하고 예, 그렇게 해야 어떤 처방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어떤 필요한 음식이 맞는 음식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까운 한의원에 직접 가서 한번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어머님.
네, 어머님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맥진, 복진 받으시고 뜸 치료, 침 치료를 통해서 조금 이 병이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흡 곤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생활 속 호흡 곤란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이 호흡곤란은 우리 몸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 몸에 이제 적정한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 몸이 커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체중이 빠져도 안 되기 때문에요. 첫 번째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족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족욕을 해주시면 다리는 따뜻해지면서 얼굴 쪽으로 우리가 호흡곤란이 온다, 숨이 찬다 그럴 때 자꾸 숨이 위로 상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를 따뜻하게 해주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얼굴 쪽에 있는 열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 다리가 따뜻해지는 순환이 잘 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족욕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호흡곤란 예방을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평소 족욕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의심된다면 한방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